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은 동사, 준동사, 그리고 관계사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접속사라고 하는 부분도 시험에서는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어. 접속사 자체를 물어보지 않는다. 이거는 중학교 때나 접속사 자체를 물어보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들은 뭘 볼 거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단순한 것들을 봤어. 투동사원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앞뒤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넘어갔어. 분사 구문. 그리고 이제 또 연결 방식이 두 개가 남았어. 접속사하고 관계사라는 부분. 그래서 접속사부터 볼 건데 접속사가 뭐냐라고 본다면 그냥 누군가 물어봤어. 그럼 너 그냥 연결하는 거. 이렇게 설명하면 돼. 근데 연결을 할 건데 수업에 집중해. 연결을 할 건데 이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분사라고 하는 부분은 분사를 써서 연결을 할 거고, 그럼 관계사도 연결하는 거고 접속사도 연결하면 그냥 하나만 쓰지 굳이 왜 세 가지를 다 쓰느냐? 따로따로 방식이 다른 거야. 그래서 그 방식의 차이점만 알고 있으면 돼. 접속사가 연결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완전한 연결이야. 아무런 변형 없이 갖다 붙이겠다는 얘기야. 아무런 변형 없이 갖다 붙인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접속사 뒤에 나오는 것이 만약에 문장이라면 그 문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쓰고 연결을 시킬 거야.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 문장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거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2번을 좀 더 신경 쓸 거지. 접속사라고 하는 것 뒤에 동사를 써서 어떤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문장 구조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접속사를 써. 왜 그렇게 쓰는가 봤더니만 접속사 뒤는 명사나 형용사만으로도 구성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때 명사는 우리가 거의 보지 않고 형용사는 이전에 우리가 봤었지. 4개가 있다라고 했었다. 요거는 투동사 원형할 때 이미 언급을 했던 거야. 형용사 나올 수 있고 ing 나올 수 있고 pp 나올 수 있고 전치사 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접속사 뒤에 이 4가지의 형태들이 나왔을 때에는 무리 없이 잘 썼다. 근데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주로 ing가 맞냐 pp가 맞냐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하라 라고 나오지. 요거는 우리가 좀 이따 좀 더 볼 거고, 그럼 접속사에서 얘가 종류가 하나만 있으면 뭐 크게 무리될 건 없어. 그냥 하나만 가지고 그냥 쭉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접속사라고 하는 걸 크게 나누면 2개로 나누어져. 문장의 구조적인 것과 의미적인 것, 이렇게 2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문장에서 어떤 구조적으로 꼭 써야 되는 접속사들이 있어. 그걸 우리가 명사 성질의 접속사라고 하고, 크게 보면 2개가 있어. that이나 if, whether이라는 부분. 얘네는 명사 성질이야.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이 단어들이 들어갈 거야. 또 하나는 의미로만 연결시키는 게 있어. 그럼 얘는 안 써도 돼. 이 부분은 의미만 들어갔으니까. 뭐뭐 할 때,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런 의미들은 그냥 없어도 사실은 남아있는 문장으로만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얘는 써야 돼. 얘는 무조건 써야 되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크게 2가지가 이렇게 나뉘어질 거고, 이제 앞으로 볼 예문들은 2가지의 예들과 2번의 예들이 쭉 나오게 될 거야. 몇 가지 선택해서 좀 본다. 126번, 127번을 좀 다 볼게. 접속사는 여기에 접속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장을 보면 돼. wh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으로 뒤에 여기서 끊어질 거고, 필기 하나 합시다. 이렇게 써놓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따로 설명을 좀 해줄게. 문법책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너희한테 알려주는 것들인데,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게 뭐에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걸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 2가지는 접속사를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앞에 쓴 거 하나, 뒤에 쓴 거 하나, 이렇게 앞뒤로 위치만 바꾼 거야.
그런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 똑같은 단어들을 배열시켰는데 여긴 콤마가 있고 여기 콤마가 없어. 중요한 거야. 표시해. 이 부분. 그럼 여기에 콤마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희가 해석하거나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때 어려워하는 게 짧은 것들은 괜찮아. 그리고 단어가 쉬운 것도 괜찮아. 긴 문장이 나오면 어려워해. 긴 문장을 나왔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결국 끊어읽기가 힘든 거야. 얘는 여기서 끊으면 돼. 콤마에서. 그럼 126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when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했는데 얘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became에서 볼지, clear에서 끝날지, me에서 끝날지, 콤마에서 끝나면 되는 거야.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인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을 보고 뒤로 넘어가면 되겠지. 한번 해볼게. 이쪽에 나와 있는 거는 동사가 나왔고 이 동사에 필요한 주어 썼고 become에 필요한 보충하는 말 썼고 뒤쪽을 보면 work라는 동사에 필요한 주어 썼고 얘는 뒤에 필요한 게 없어. 그래서 여기 문장이 끝난 거야.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두 개를 연결시키는 when을 쓴 거다. 그래서 명확해졌을 때 가주어야. 뒤쪽에 나와 있는 that이 진주어고. 나에게 명확해졌을 때 어떤 내용이 no doctor 어떤 의사도 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거 설명했었어. no 들어간 거. 해석을 지금 못하면 안 된다. 이건 지난번에 수업을 다 했었던 거다. 어떤 의사도 나의 basic questions 기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나는 걸어서 out of the hospital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 뭐에 대항해서 뭐뭐에 반해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어떤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의미야. 병원에서는 계속 있으라고 했을 수 있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병원을 나갔다라고 하는 거. 126번은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이럴 때 접속사 쓴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냥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127번도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접속사를 쓰는구나 라는 것만 볼 거야. 얘는 명사 성질이 있다라고 해서 얘는 부사 성질이야.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네모 박스는 없어도 남아있는 문장에 큰 무리가 없어 이건. 남아있는 I부터 advice까지 봐도 그냥 이거는 괜찮은 문장이야. 그런데 127번 같은 경우는 that부터 시작해서 feelings까지 만약에 문장을 지워버리면 남는 단어들의 문장 구조는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명사절을 어떻게 파악하고 부사절을 어떻게 파악하냐면 지워보면 돼. 지웠을 때 괜찮으면 부연 설명. 이게 문장이 좀 이상해지면 명사 성질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많은 사람들이 find 설명했었지? 요거 찾다 발견하다 보다는 생각하다 여기다로 보는 게 좀 좋다라고 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을?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명사 성질로서 문장을 쓸 거고 그래서 명사 성질의 접사 대를 썼어. physical movement라고 하는 신체적인 움직임이 가끔은 dispel, 쫓아내다라는 의미로 부정적인 감정들, 느낌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6번, 127번은 부사적인 성격, 명사적인 성격 이렇게 해서 그냥 두 개를 보여주기만 했던 것. 128번 봅시다. 128번하고 아직 안 나왔군요. 128번하고 이따가 130번하고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면 돼. 128번에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뒤에 어디에서 끝나냐면 쭉 가면 콤마 여기 있지. 콤마가 중요한 거야. whether이라고 하는 거를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명사절 접사 이렇게 끼워놨는데 이 단어는 성격이 하나 더 있어. 부사 성질도 있다. 그래서 128번은 부사 성질이야. 알 수 있는 거는 지워보면 돼. 뒤 문장 그냥 둬도 얘로서 큰 무리가 없거든. 그럼 얘는 뭐뭐이든 아니든지 간에 라는 의미로. 그래서 여러분이 깔끔하던 아니면 지저분하던지 간에 여러분의 workspace라고 하는 작업 공간은 아마도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뭐에 관한 많은 것이냐면 여러분의 성격에 대한 많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 수업 들을 때 영어 잘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간고사 때 성적 엉망으로 나와서 영어 문법이 어려운 사람들, 필기에 집중하지 마. 내 설명에 집중해. 걱정돼서 그래.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가 거의 포기된다. 고2 때는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참 좋긴 한데 실제적인 모습을 좀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좋아서 그러니까 안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좀 긴장하고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입장에서는 이제 중학교 때 수업 방식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해. 중학교 때는 필기가 되게 중요했거든. 선생님이 뭐라 그래? 똑같이 필기. 똑같이. 그러니까 필기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귀로 듣긴 듣는데 분명히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숙제로 다시 뭐 질문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홀수를 했는데 홀수 질문이 또 나오는 거야. 필기를 안 해도 상관없어. 여기 다 촬영하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 그냥 나 필기 하나도 안 할 거야. 그냥 설명만 들을래. 괜찮아. 그러니까 수업에만 집중하고 좀 그거를 잘 알도록 하면 돼. 128번 부사적인 성질로 뭐뭐이든 아니든지 간에 선택의 의미로 쓰인 거. 129번은 좀 뺄게. 130번 본다. 130번에 나와 있는 건 필기부터 합시다. 요건 필기해야 돼. 가주어가 있고 진주어가 있어. 영어의 문법은 그 공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정해진 규칙이 몇 개 안 되거든. 그걸 이제 이거 갖다 쓰고 저거 갖다 쓰고 두 개 합치고 세 개 합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것처럼 볼 뿐이야. 다 거품이야. 내가 알려주는 한 21개 정도에서 그냥 거의 끝내면 돼. 우리가 보는 건 한 40개 정도가 될 거고.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 게 기본 개념만 잘 보면 돼. 가주어를 왜 쓰는지를 생각을 안 해봤을 거야 아마. 가주어를 왜 쓰냐는 거야. it이라고 하는 가주어를 왜 쓰냐고. 굳이 진짜가 있으면 진짜 갖다 쓰면 되지. 왜 귀찮게.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 앞에 있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간략하게 먼저 언급을 해주고 핵심적인 내용은 뒤로 빼는 거야. 그래서 가주어가 필요하다라고 해. 그러니까 조금 뭐 깊은 문법으로는 좀 다른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주어를 쓰는 이유는 주어가 길면 뒤로 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줘. 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우선은 간략하게 먼저 보고 뒤로 뺀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거. 그럼 진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 가주어, 진주어를 어떻게 쓰는가라고 하는 이제 개념은 잡혔으니까 그럼 진주어에는 어떤 형태들이 들어가면 맞을까? 그게 문법 시험이 되는 거지. 그럼 주어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주어는 명사 성질이야. 그럼 얘는 명사 성질인 것들을 여기다 써준 거야. 명사 성질인 거. 한 단어 아니고 내용을 이루는 구나 절이야.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가장 기본적인 투동사 원형의 어떤 구가 들어갈 수 있어. 두 번째, 명사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절, 문장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이 문장에서 너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다 뭘 봤냐면 대부분 다 대절을 봐왔어. 제일 많이 썼어.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명사 성질의 문장이면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then 말고도 if나 whether 절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어. 얘도 명사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거든. 또 있어. 명사 성질로 쓰이는 문장을 이어갈 수 있는 거. 의문사절도 들어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그 단어도 문장을 이어갈 건데 그것도 명사 성질이야.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적인 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익히고 나면 지금 나와 있는 얘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소제목 1번이 가주어 진주어였다. 그때 외우라고 했지. it, 비동사, 형용사, 명사, to, 동사원형 나와 있는 거. it, 비동사, 형용사, 뒤에 거. 가주어 진주어 구조야. 똑같이. 가주어, 진주어.
작년에 2009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이게 능률김 교과서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2015년 개정으로 좀 바뀌었지. It is doubtful. 의심스럽습니다. 뭐가?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까는 뭐뭐이든 아니든지 간에.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건. heavy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무겁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면 돼. 양이 많다라는 것과 깊이가 깊다라고 하는 걸 보면 돼. 좀 심하다 쪽. 두 가지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heavier이라고 하는 거는 더 무거운 저주가 아니라 더 심한 저주야. 더 심한 저주. 정도의 심한 정도가 더 심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더 심한 저주가 could be forced 가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force라고 하는 단어 지난번에 수업할 때 했지? be forced to 동사 원형 어쩔 수 없이 뭐뭐하다. 그때 그렇게 해석이 되는 이유는 force라고 하는 단어가 강제로 강요해서 어떤 힘을 가하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그걸 수동으로 하게 되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뭐뭐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저주라는 것과 연결을 시키면 어쨌든 힘을 가하는 쪽이니까 여기서는 가하다 정도로 보면 돼. 그래서 어떤 더 심한 저주가 가해질 수 있는지 또는 주어질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누구에게? 온 사람에게 뭐보다 뒤에 나와 있는 요것보다도 완전한 gratification 의미가 두 개야. 감사, 고마움도 있고 만족이라는 것도 있어. 완전한 만족감보다도 뭐의 만족감? 자신의 모든 바람에 대한 만족감보다도. 그런데 자신이 원했던 것이 완전하게 만족되고 충족되었어. 근데 뭐 없이, 노력 없이, 어디에서의 노력? 자신의 부분에서의 노력. part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보면 돼. 단어를 봤을 때 쉬운 단어들이 사실은 해석이 더 어려운 것들이야. 근데 쉬운 단어는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응용해주면 돼. play a role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역할을 하다지. 여기 role 대신에 다른 단어 쓸 수 있지. 뭐 써? 눈치 없는 것들. 이거 물어봤으면 이거 쓰겠지. part 쓴다. play a part라고 하는 거. 이게 역할을 하다야. 똑같은 의미야. 그럼 part가 무슨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야? 역할이라는 의미잖아. 그럼 여기서 역할 쓰면 되지 뭐. 여기에. 그래서 part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본다. part가 어떤 걸로 쓰냐면 서로의 입장이 다 달라. 그럼 part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부분적인 거잖아. 그럼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나의 부분과 다른 사람의 부분에서의 입장이 다른 거지. 그래서 part를 우리가 입장이라는 의미로도 쓰여. 독해에서 잘 나오는 부분들이야. 한글을 어떻게 살짝 바꾸느냐. 요게 해석의 핵심이야. 여기는 역할을 보면 돼. 자신의 역할에 있어서 노력 없이 자신이 원한 모든 것들에 완전한 만족 또는 그 충족 이러한 것들보다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더 심한 저주가 가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원래는 자신이 원한 것들이 있으면 노력을 열심히 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심한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 내용 130번이었고 이제 앞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접속사의 기본적인 구조들을 쭉 한번 봤고 131번 같은 게 우리가 시험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거지. 체크 한번 해보고 when questioned라고 나와 있는 거. 그럼 이런 것들은 ed가 맞냐, ing가 맞냐 이렇게 분사와 연결시켜서 문법을 주로 물어보게 될 거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구조에서 보면 when 앞에서 내용이 한번 끊어지고 남아있는 내용으로 연결이 좀 되고 있지. 그는 blocked his eyes. 아이고 only가 여기로 가면 안 된다. 일로 가야 돼. only는 혼자 쓰는 단어가 아니라 뒤에 내용과 같이 붙어 있는 단어야. 그는 자신의 눈을 막았습니다. 그럼 가렸습니다. 눈을 감았다는 얘기야. 단지 언제 질문을 받았을 때 INGPP라는 것만 파악해보면
뒤에 얘가 타동사,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쓰인 거야. 뒤에 거에 관해 질문을 받았을 때에만 뭐에 대해서? Where he was.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언제? When the fire started. 화재가 시작되었을 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접속사 뒤에 ing나 pp라고 하는 예를 쓸 수 있는데 앞쪽에 나와 있는 이제 정의된 내용을 보면 1번과 2번은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야. 요 두 개는 같은 내용이고 표현만 다른 표현이야 그냥. 의미는 똑같은데 표현 방법을 달리 가겠다는 얘기야. 문법에서 봤을 때 어떤 특정한 단어 뒤에 오는 배열들을 여러 개로 이렇게 구분 짓는 것들은 표현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 그냥 설명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봐. 그럼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럼 1번과 2번이 같은 내용이라면 지금 나와 있는 요 131번에서 접속사 뒤에 ed 형태를 쓴 예를 1번 아까 나와 있었던 요걸로 한번 다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표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건데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말고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려면 여기에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가 나타나야 돼. 명사나 형용사만 쓸 거야. 주어를 안 썼지. 왜 안 썼냐면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왜 쓸 필요가 없냐면 이미 다른 곳에 주어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다시 쓰려면 대명사 주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를 써야 돼. 동사는 여기서 안 썼다는 얘기는 의미 없고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동사의 의미가 있는 거를 지울 수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을 때 의미의 큰 차이를 보지 않는 동사가 비동사가 되겠지. 그럼 요 그대로 가면 되겠네.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돼. 그럼 요걸 바탕으로 131번을 본다. 131번에 when questioned니까 주어 하나 써야겠지. 가져와야지. 앞쪽에 있는 이 주어를 그대로 가져와야겠지. he, 대명사 주어. 비동사 하나 써줘야겠네. 앞쪽에 he, 단수로 써야겠고 blocked, 과거형이니까 was로 가면 큰 무리 없이 잘 썼지. 원리만 봐, 원리. 원리만 잘 보고 이러한 것들을 단순하게 놓고 나중에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132번 비슷한 거기 때문에 좀 빼고 133번 한번 본다. 133번에 보면 131번은 ed 형태였으니까 133번에서 이제 ing 형태 한번 잠깐 보려고 그래. 그리고 앞쪽에 나와 있었던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접속사에 연결되는 부분하고 끊어지겠네. 여러분은 실제로 원치 않습니다. make mistake 하면은 실수하다. 그래서 실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실수? not noticing. notice라는 단어가 주목하다, 알아차리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뭘 알아차리지 못하냐면 뒤에 엄마 코뿔소가 숨어 있는 것을 여기에 notice는 지각동사라고 보면 돼. 지각동사는 우리가 이 교재의 거의 마지막쯤에 다시 볼 거야. 우선은 단순하게 엄마 코뿔소가 숨어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나 봤더니만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네. of the forest, 숲의 끝부분. edge라고 하는 것이 가장자리. 숲의 가장자리에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는 그런 엄마 코뿔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 When trying to spear her calf. try라는 단어 타동사야. 목적어 있어야 돼. 투동사원형이 목적어야. 여기에 spear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창도 있지만 동사로는 창으로 찌르다도 있어. 동사다. calf라고 하는 거는 동물의 새끼들을 다 calf란 말을 써. 보통 너희가 보면 이제 송아지 같은 걸 많이 볼 거고
그래서 이 엄마 코뿔소의 새끼를 창으로 찌르려고 노력할 때 그때 앞에 하는 실수를 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 여기서는 앞쪽에 수동이었고 여기는 능동이니까 ing를 쓰는 걸 봤는데 그럼 이제 131번에서 했던 방식을 한번 또 해본다. 그럼 똑같이 할 거야. 주어 쓰겠지. 그럼 누가 trying 하는 거냐? 주어 뭐 쓸 거야? you 써야겠지. you가 try하고 you가 원치 않는 거니까 you. 그리고 전체적인 시간으로 보면 don't want 현재형인 것 같고 그럼 여기다 or 쓰겠지. When you are trying to spear the calf라고 하는 이 부분 별 무리 없지. 근데 이렇게 쓰기보다는 얘는 다르게 쓰는 게 좀 더 나아. 이 부분 이유가 있어. 영어에서 이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는 표현하는 단어들 어떤 문장들의 그 표현 방식들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 방법을 달리 가는 거야. 능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ing로 표현한 거고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pp 형태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쓰게 되면 when you are trying 이거는 진행의 의미가 돼버려. 진행의 의미가 되거든. when이라고 하는 단어는 when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하고 진행의 의미가 잘 안 맞아. when은 순간적인 걸로 뭐뭐 할 때라고 하는 걸 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진행의 의미하고 잘 맞는 거는 while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 그래야지만 더 잘 맞아.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접속사와 뒤에 ing, pp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대명사 주어와 비동사를 써주는 게 좋지만 진행의 의미가 연결되는 거는 while이라는 단어가 더 낫기 때문에 수동일 때는 문제가 없는 거야. 이런 것들도 when it is discovered 괜찮은 거야. 수동은 비동사 pp가 되니까. 그런데 when 같은 경우는 진행형보다는 그냥 when you try 그냥 현재로 쓰는 게 나아.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괜찮아. 뭐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그래서 진행이라고 하는 형태를 쓸 때는 while 정도가 더 좋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 while reading 뭐 he 이렇게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진행어로 쓰는 게 좋아. 이런 것들을 만약에 쓴다면 while 들어가고 뭐 he was reading 얘는 오히려 이게 낫고 while 쓰고 he read 이렇게 쓰면 이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과 어울리는 동사나 형태를 써야지만 그게 문법적으로 적절한 거야. 선생님들이 만약에 좀 꼼꼼하게 본다면 조금 감점될 수 있어. 이런 것들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니까 while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서 남아있는 단어들, 배열들도 다 비슷한 거기 때문에 우선은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까지 이 정도로 보고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숙제로 갑니다. 잠깐 쉬었다가 관계사로 넘어간다.